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민족운동과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국의 민족운동과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5가지가 있는데, 먼저 태평천국 운동이 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그리고 두 번째가 양무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배울 변법, 자강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일으키는, 청나라 국가에서 일으키는 친의 혁명이 있죠. 이렇게 5가지가 중국의 민족운동과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2가지,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변법 자강 운동과 의화단 운동, 신의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우고 중국의 역사부터 다시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중국의 역사는요. 첫 번째 어느 나라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하나라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배웠어요. 다른 말로 은허에서 유적이 발굴되었다라고 해서 은나라 또는 상나라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등장을 했고, 이 주나라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등장을 했었죠.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중국의 최초의 왕조인 진나라가 있었고, 이 진시 황제로 인해서 진시 황제 사망 후에 등장했던 한나라가 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잠깐 등장했던 외척 세력에 의한 신나라, 왕망의 신나라가 있었고, 이 신나라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한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한나라가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등장한 나라다라고 해가지고 후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후한 시대에 등장하는 거는, 후한 시대의 다음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위진 남북조 시대죠. 그래서 위초고라고 하는 삼국지 시대에, 그 다음에 진나라, 남북조라고 해가지고 북위 이렇게 배웠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위진 남북조 시대가 등장을 했었고,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다시 한번 통일시킨 게 수나라였죠. 그리고 당나라가 등장을 했고, 당나라 다음에는 5대 10국이라고 해가지고 5개의 나라와 10개의 나라가 분립했던 시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통일시킨 게 조광윤이 통일시킨 송나라였고요. 송나라 시대에는 거란족이라든지 또는 여진족이라든지 서하라든지 여진 또는 서하가 등장을 해서 송나라와 여러 외교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송나라를 다시 한번 장악한 원나라입니다. 이 원나라는 몽골족이죠. 지금은 중국의 위쪽에 조그맣게 몽골이라고 한 나라가 있지만, 그 당시에 칭기스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유럽, 헝가리까지 장악했던 나라가 이 원나라입니다. 그리고 등장했던 게 송원 명나라죠. 명나라. 이 명나라는 오리지널 한족의, 그러니까 중국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세운 나라가 명나라죠. 그리고 등장한 건 청나라입니다. 마지막 중국의 왕조죠. 이 지금 청나라 시대가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오늘부터 배울 거예요. 오늘부터 배우면서 다음 시간까지 신의 혁명까지가 이 청나라의 개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보실 건데,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한번 흐름으로 잡아드렸고,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 청나라에서 이제 어떠한 개혁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민족운동이 일어났고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 태평천국 운동부터 해가지고 이 신해혁명까지는 신정혁명, 신정개혁까지
좀 볼게요. 네, 신의 혁명. 이 부분까지는요, 여러분들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 첫 번째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이 운동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좀 구분해서 5가지를 총 비교하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청말기 자연재해와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요, 아편 전쟁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까지 늘렸다라고 하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했던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요. 정부에 대한 불만은 커졌습니다. 이에 각지에서 비밀 결사가 조직되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때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자, 지금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 두 번째,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세 번째, 청정부가 아편전쟁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인 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홍수전이란 사람은요, 어떤 종교를 믿었냐면은 크리스트교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크리스트교, 현재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남녀 평등입니다. 평등한 사회, 그리고 모두 다 사랑하자, 이런 이념들을 내세우고 있죠. 이런 이념들을 내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왕을 숭배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왕을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숭배를 했죠. 그래서 왕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고, 제사 같은 것도 다 금지시키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숭배하지도 않고, 군대까지도 거부했다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그리고 제사까지도 다 거부한 상태에서 중국에서는 유교 사회죠. 유교 사회이기도 하고, 당연히 신분제의 어떤 이 평등 제도를 당연히 반발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홍수전은 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주족의 왕조인 청나라를 타도하고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체크할게요.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중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요, 천조전무제도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서 토지의 균등 분배를 지향했어요. 아까 크리스토교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죠. 평등입니다. 남녀 평등 주장을 했고요. 악습 폐지 등을 내세웁니다. 이들은 난징을 점령하고요, 베이징을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크게 떨쳤어요. 그래서 왕조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그냥 내버려 두고 바라만 보고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진압에 나섰고, 그 와중에 지도층의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 세력이 약화되게 되었고, 태평천국 운동애들이 결국에는 한인 관료와 서양 세력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이 부분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크리스토교의 영향을 받은 누가? 주도 인물입니다. 홍수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만주족의 왕조인 청을 타도하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멸만흥한이라고 불러요. 멸만흥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주족의 왕조인 청나라를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청나라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첫 번째 천조전무제도라고 해가지고 옆에 잠깐만 같이 보실게요. 무릇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이 함께 경작해야 할 것이고, 이곳이 부족하면 저곳으로 옮겨 경작하고, 저곳이 부족하면 이곳으로 옮겨 경작해야 해야 한다. 밭이 있으면 같이 갈고,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 옷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쓴다.
어떤 사람이든 모두 균등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거의 지금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천조전무제도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의 균등 분배입니다. 토지의 균등 분배를 지향한 게 이 천조전무제도고요. 남녀 평등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악습에 대한 폐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겠죠.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한 내용이 있죠. 자, 이들은 난징까지 점령을 했고요. 베이징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을 떨쳤어요. 베이징은 수도였죠, 그 당시에. 자, 지도층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쇠퇴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요, 이 한인 관료와 서양 열강의 용병 부대인 상승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것이 태평전국 운동입니다. 이로써 이 한인 관료들이요,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세력이 확장되게 되고 이 한인 관료들이 결국에는 이 양무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운동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홍장, 증국번인 한인 관료들은요, 이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서양의 열강의 우수한 군사기술을 직접 경험합니다. 네, 한인 관료가 서양의 용병 부대인 상승군과 함께 진압을 같이 나섰죠. 그러면서 서양의 군사기술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편 전쟁이 1, 2차 터지면서 중국의 함대들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함대가 좀 말이 설명이 길어지지만 대포를 쏘면요 바로 그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사 거리가 굉장히 짧았다라고 하는 반면에 서양의 대포는요 굉장히 강력해서 포격되는 순간 바로바로 이 중국의 함대를 없애버렸다고 하죠. 다 파격시켰다고 하죠. 네. 어쨌든 간에 우수한 군사기술을 경험을 했고 이들은요 중체서용의 입장에서요 청해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기술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펼칩니다. 중체서용은요 옆에 같이 보시면 중국의 전통과 사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기술은요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만 가져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신은 청나라 거예요. 그래서 뭐 유교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 중국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반면에 기술은요 누구 거? 네, 청나라 거가 아니라 이제 서양 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융합된 거, 완벽하게 서양 거를 완벽하게 다 수용한 게 아니라 정신만 중국 거, 기술은 서양 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수용하자라고 하는 게 중체 서용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었죠. 자, 양모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은요. 이어서 같이 볼게요. 각지에 근대식 군수공장을 세웠고요. 각각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모운동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 번에 쫙 한 게 아니라요. 각각 지역에서 움직여가지고 양모운동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군과 해군을 양성했고요. 신식한 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미국과 유럽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배워오게 하였습니다. 이 양모운동의 내용입니다. 정리 빨리 해드리면 첫 번째가 각지의 근대식 군수공장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금능기기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워서 서양식 육군과 해군을 양성했고요. 신식 학교 설립했고 미국의 유학생 파견해서 배워오도록 하는 거죠. 서양의 기술들을. 자, 이런 양모운동은요. 네, 보수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고 청일전쟁의 패배로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 첫 번째 결과가 네, 보수 세력의 반발로 인해서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어요. 각 지역이 따로따로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일본한테 졌어요, 청나라가.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더 깊게 장악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파견됐던 유학생들은요, 귀국한 후에 정보사업, 철도회사 설립 등에 참여해서 중국의 근대화 이바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는요, 한계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면 돼요, 활동지를 함께. 자, 밑에 바로 볼게요. 유학을 떠난 소년들 보시면요. 네, 이용장 증극번이 양모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유학생들을 파견해 가지고 서양의 뭐 근대 학문과 지식, 기술 등을 직접 배우고 연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이 조그마한 학생들을 서양에 보내서 배워오도록 했고요. 이 사람들 이 15년 뒤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해 가지고 나라의 중책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유학생의 파견은요 반대파에 의해 중단이 되었고 유학생들 일부는 학업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귀국한 애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또 커 가지고 중국의 그런 근대 기술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한 인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양모 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활동지 풀어보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양모 운동과 태평천국 운동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